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훈육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아빠들이 훈육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훈육은 자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훈육의 정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9살 알리는 허리를 다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여동생 자으라의 낡은 신발을 수선하러 갑니다. 수선한 신발을 까만 봉지에 담은 알리는 감자를 사기 위해 채소 가게에 들렀다가 봉지를 잠시 가게 입구에 놨는데 이를 쓰레기로 착각한 고물 장수 아저씨가 신발을 가져가 버립니다. 가게 안에서 감자를 고르다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알리는 고물상 아저씨가 가져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가게 여기저기를 뒤집니다. 그러다 실수로 진열된 채소 더미를 무너뜨리고 결국 화가 난 주인 아저씨에게 혼이 나고 가게에서 쫓겨납니다. 알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발길을 돌리지만 이 사실을 차마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린의 집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동생의 신발을 새로 산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고 더욱이 무서운 아빠의 불호령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어쩔 수 없이 신발 주인인 여동생에게는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어느새 자으라의 눈망울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알리는 동생에게 다시 한번 신발을 찾으러 채소 가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엄마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채소 가게로 달려가는 알리에겐 무거운 카펫을 힘겹게 빨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엄마의 목소리도 함께 축구를 하자는 친구들의 외침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주인 아저씨 몰래 채소 가게 주변을 살펴보지만 역시나 신발은커녕 아저씨에게 들켜 또다시 쫓겨납니다. 과연 아이들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이 엄청난 사건을 알리와 자으라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발을 찾지 못하면 동생 자으라는 맨발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걸까요? 알리의 아빠는 가장으로서 매우 성실하고 몸이 좋지 않은 아내를 보살피며 아이들을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섭게 아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빠는 허리를 다친 엄마를 돕지 않는다며 알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알리, 넌 엄마 돕지 않고 대체 뭘 한 거냐? 말을 들어야지. 아픈 엄마를 두고 나가 놀아? 저런 녀석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네가 아직 앤 줄 알아? 벌써 9살이라고.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돈을 벌었어. 왜 아빠를 화나게 하니? 너 바보야? 이해가 안 돼? 알리 아빠의 말이지만 이런 모습으로부터 저 자신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난 얼굴로 속사포처럼 뱉어내는 아빠의 가시돋친 말에 알리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알리는 아빠가 무서워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신발을 찾으러 가게에 갔었다는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동생의 원망,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빠의 호된 질책에 더 이상 알리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혼자 신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니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과연 여러분이 알리라면, 그리고 알리의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전 토요일 오후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연락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앞단지 아파트의 수희 아저씨인데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차량 차단봉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걱정스러워 바꿔달라고 했더니 엉엉 울면서 전화를 받기에 아빠가 빨리 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을 나섰다가 아이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끊은 것 같아서 다시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꺼꺼 울며 전화를 받기에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한 후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안심을 시키자 그제서야 아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얼른 차를 몰고 단지 앞 아파트 수의실로 갔더니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갑자기 터진 일이 당황스럽고 물어줄 듯도 걱정스러운데 수의실에 잡혀 있는 걸 생각하니 아이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이의 몸을 살펴보니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고 차단봉은 제가 변상하기로 한 후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사고 원인을 들어보니 자전거를 타다가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받는 순간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차단봉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며 한두 번은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찬찬히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평상시 아빠가 조심하라고 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녀석이 이날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무척 사랑하면서도 가끔은 알리의 아빠처럼 심한 말로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사고가 있던 날처럼 다정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든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알리의 아빠는 아들을 혼내며 자신의 행동은 일방적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훈육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훈육이라고 말하기에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아빠들은 훈육을 자녀에게 잘잘못을 가리키는 것,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하게 고치는 것, 때로는 자녀의 잘못에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의 공통점은 바로 자녀를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자녀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하지만 어느새 잔소리가 되고 처음의 의도와 달리 고성과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임상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는 훈육이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체는 자녀이고 부모는 자녀를 돕는 보조적 역할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요. 훈육은 처벌이 아니라 제한선, 즉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훈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감정 때문에 훈육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며
평소 좋은 감정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훈육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추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선택권을 늘려가야 한다.